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동석입니다. 예,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술 약속 참 많으시죠?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보다 건강하고 건전하게 즐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 있죠? 빈속에 마시면 빨리 취한다. 예. 이는 연구 결과에서도 검증된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음주하시기 전에 꼭 식사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하루에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알코올 섭취량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가 소주 5잔이고요. 여자가 2.5잔이라고 하는데 천천히 물과 함께 마시셨으면 좋겠고요.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과음 후에 찜질방 가셔서 땀 빼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그렇죠? 신나게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킥 서비스 오늘도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오늘 금요일장인데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에 1960포인트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제보다 9포인트 오른 1959에서 거래가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7거래일 연속 주식을 사주고 있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기관 역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대부분 상승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오늘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좀 다시 강세를 보이나요? 1.86% 급등입니다. 148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애플과의 특허 소송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잠시 뒤에 들려오는 대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사흘 만에 반등하고요. 492선에서 거래가 되고 환율도 소폭 올라옵니다. 45전 상승한 108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예.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관심 종목, 매도 종목도 받고 있습니다. 예. 또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전문가들과 함께 통화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LG U+TV에서도 서울경제TV, 특히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 나오셨고요. 샘플러스 로지스타클럽의 이상로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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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늘도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룰부터 간단히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에 별점왕 선발을 또 해야 될 텐데 종목 네. 상담 받으시고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 다 아시죠? 013-3366-0110번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월에 별점 왕이셨던 이상로 대표님 아쉽게도 11월에 별점 왕은 안 되셨는데 이번 달에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남은호 원장님 순위권 내 들으셨어요. 3위 기록했는데 어떻게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더 분발해서 별점왕 내년에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호 원장님 살면서 1등 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으신가요?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힘을 좀 실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호 대표께서는 1등 해보셨으니까요. 이번에는 남은호 원장님께 기대를 좀 해볼게요. 예,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 연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힘이 시청자님. 없으세요. 예. 네. 네. 힘 생기셔야죠.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컴투스요. 컴투스요? 아우,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십니까? 71,000원에 50%요. 71,000원에 50%요? 예, 예. 비중이 아, 많으시네요. 그래서 언제쯤 힘이 매수가 없으셨구나. 되신 거예요? 10월 초였던 것 같은데요. 아, 주가가 한창 네. 잘 올라갈 때 예, 그때 예. 매수하셨어요? 예. 분할 매수하신 건가요? 한 번에 50% 사신 건가요? 거의 같이 다 한꺼번에. 그러셨어요?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네. 오늘 처음 상담 요청하신 건가요? 혹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아직이고요. 예. 예, 어제 오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사실 제가 컴투스를 들고 있어도 네. 매도를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호 원장님과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보실 텐데요. 유기내 자문위원단이 컴투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먼저 여쭤봤습니다.
과감히 매도해라가 2분이시고요. 비중 축소가 3분으로 가장 많고 장기 보유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황규섭 팀장님께서는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남은 원장님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만 1,000원에 사셨으면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사셨겠네요. 네네. 네, 사셔가지고 거의 뭐 재미를 거의 보지 못하고 바로 떨어졌죠. 예. 계속, 예. 네, 아마 그 사셨을 때에 대부분 이제 기관 리포트나 전문가들의 추천을 많이 받아서 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시점이 계속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추세가 살아있는 부분이었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세가 상당히 좀 많이 미끄러졌는데요. 이 컴투스에 대해서 예. 최근에 이제 타 기관에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순이익에 대한 좀 추정치를 하향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가 좀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매도하고 있는 부분은요. 네.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시장하고 같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코스닥 계속 상승하다가 코스닥 말고 거래소 쪽에서 저가에 대한 그 메리트가 급격히 부각되면서요. 네. 지난 한 3주, 2주 반에서 3주 가량 이제 거래소 순환매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저가 대형주 위주로 상당히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 은행이라든지 증권 이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화학, 기계, 철강까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자체가 거래소한테 좀 밀려 내려가는 거래소 쏠림 현상이 발생했고요. 네.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간 상승했던 종목들은 또 반대로 고가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컴투스, 게임빌 이 관련 종목들이 당분간은 다시 시세를 치고 올라가기에는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아주 장기로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요, 물량을 축소하는데 관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물량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타이밍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은요. 일단 이번 4월달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세적 상승이 나왔죠. 4월달에 이 추세선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이 추세가 첫 번째 11월달에 짧게 한번 반등에 성공했지만 말쯤에 대거 무너지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즉 이제 11월 30일 날 이 추세선을 향한 흐름들에 실패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투매가 나타났거든요. 그럼 현재 반등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를 보고 일단 전략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예. 이번 상승의 현재의 가격은요, 정확하게 상승폭의 정확한 반, 즉 50%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50%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반등이 반드시 나오는 자리 맞고요. 예. 이 반등이 자 이제부터 중요한 타이밍 같습니다. 55,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55,000원까지의 다이렉트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밀리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71,000원에 사셨으면 55,000원에 어떻게 하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힘드시겠지만 예. 이럴 때일수록 좀 리듬을 타서요. 전체적인 손실 규모를 좀 줄여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말씀은요. 일단 55,000원 부근이 오면은요. 전체 보유 물량의 일단 반이라도 좀 줄여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47,000원과 4만원 사이에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추세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추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니까요. 그럴 때 또 팔아놓았던 분량에서 다시 그만큼을 이제 매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략 매도하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히 펀더멘탈 대응을 하지 마시고요. 기계적인 대응을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럼 얼마쯤 팔 수 있을까요? 최종적으로는요, 단기 한 3개월 정도를 보면은요, 네. 일단 6만원 선을 넘어서서 계속 안착을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5,000원 선이면 1차적으로 물량을 좀 축소하고요. 다시 현 가격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밀릴 때 다시 재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55,000원 찾아왔을 때는 매도를 하게 되면 전체 손실 구간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네. 예, 손실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손실폭을 좀 줄여야 되니까요. 네, 장중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전화 연결할 텐데요. 네, 그때 잘 하고 계신지 저희가 AS 해드릴게요. 네, 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이렇게 해서 컴투스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던 네. 게임주 중에 한 종목 봤고요. 이제 문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는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예. 매수가 5,800원에 비중이 10%, 6,000원대까지 급격하게 오르고서는 빠지네요. 일단 지금 손실을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청자분의 매수가를 한번 보면 5,800원에 잡혀 있거든요. 일단 지금 부분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그 신용 단말기 사업자입니다. 그만큼 신용카드를 많이 쓸수록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불황을 조금 겪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대신에 실질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직까지 플러스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EPS로 한번 따지신다면 지금 EPS 부분이 3,000이거든요. 300인데 그 부분까지 지금 가격대가 왔는 걸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홀딩을 하신 전략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주봉상으로 보면서 차트로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단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되는 형국에 놓여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이탈 부분 한번 보신다면 하단으로는 2,700원을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대신 상단으로는 본전까지는 조금 보유를 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지금의 시청자분한테 도움이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 장기적인 보유 관점에서 손절가 2,700원, 목표가는 현재 매수가 근처입니다. 예, GS 볼 텐데요. 네. GS를 9만 원대 사셨다는 분이 지금 문의를 하셨습니다. 1년 넘게 들고 계신 거고요. 네. 9만 원에 20% 장기 보유 괜찮습니까? 라고 의견을 적으셨습니다. 작년에 매수하셔서 지금까지 들고 계시다면 당연히 장기 보유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적인 흐름들도 꽤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년 굉장히 좀 기대된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예. GS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시장에 어떤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전략적인 흐름들에서 본다면 이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그리고 LG그룹과 SK그룹 그리고 GS그룹 쪽에 포트폴리오 쪽을 좀 늘려가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낫고요. 올해보다 내년은 좀 더 나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절적인 수요도 있겠죠. GS칼텍스 같은 계절적인 수요를 맞아가지고 좀 수익성, 마진폭이 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GS의 흐름은요, 단기적인 개별적인 기업의 흐름이라기보다는 큰 산업의 어떤 강도가 내년에는 좀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는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본다면 지금 최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기관들의 매수세가 튼튼한 버팀목을 만들면서 추세적 상승을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제가 그리고 드리고 있는 라인에 지금 근접한 가격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재상승할 가능성, 순환매의 재타이밍에 도래했기 때문에 재순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예.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좀 지켜가서 한 9만 원대 매수하셨다면 그 정도의 금액까지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조금 더 길게 보시고 9만 원 매수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상로 대표님 앞으로 별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다시 뺏어와야겠죠? 하신 게 별로 없는데 벌써 네. 별점이 들어오셨어요? 네, 다시 뺏어와야겠죠? 참 1등을 허전합니다. 네, 이쪽이 허전해요. 네, 네. 남은호 원장님에게도 많은 배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뺏길 텐데. 뭐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락앤락인데요. 예. 현재 저점을 찍고 좀 올라오는 걸까요?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네, 일단 락앤락 같은 경우에 한번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한번 보시면요.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중국에 대한 경기 모멘텀 부진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직까지 매출 자체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황을 한번 보신다면 지금은 일단 진입장벽이 낮은 것을 주부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락앤락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제품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시중에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더라도 뭐 지퍼 용기 같은 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약간 락앤락에 대해서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대신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에 대한 수요 자체를 찾다 보니까 상승 모멘텀 또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요. 지금 자리에서도 물론 사시는 건 좋지만 마음고생을 조금 할 수 있는 자리고 네. 만약에 주가 자체를 한번 더 살펴보시면 일단은 일봉상으로 조금 매수가를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21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21선의 반등이 제가 볼 때는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24,000원 밑으로는 우리가 매수권에 가담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단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1,5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셔도 무방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락앤락 적정 매수가 24,000원, 손절가는 21,500원입니다. 예. 자, 이번에 건설주 중에서 대우건설 볼 네. 텐데요. 늘 그렇겠지만 주식은 타이밍이잖아요. 그쵸. 건설주 가지고 손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분께서는 손실은 아니십니다. 9,260원에 10%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전망은요, 예. 단기적으로는 보이고요, 중기적으로는 추가 매수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어떤 현재의 흐름은요, 순환매 아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순환매의 흐름 속에서 건설주도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 즉 건설주도 이 12월 달에 또 추가적인 순환매가 유입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우선 이제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뭐 주택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이미 수년 전부터 대두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주가의 반응이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12월과 그리고 1월 달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을 본다면 일단 펀더멘탈 상에서의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최근 역시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탄탄한 가격 바닥 다지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현 시점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유라고 말씀해 드린 것은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중기적인 매수는요. 중기적인 펀더멘탈은 아주 좋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주 중에서 GS건설도 들어왔는데 매도하고 싶다고 하시는 의견을 적으셨는데요. 네. 매수가와 비중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3945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시죠? GS건설 매수가와 비중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J콘텐트입니다. 네. 매수가 4,270원의 비중 32%, 실적이 양호한데 매수가 근처까지 회복 가능하겠습니까? 문의하시는데요. 네, 일단 제 콘텐츠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종편이죠. 종편이고 한 가지 더는 메가박스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영화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점유율 회복을 첫 번째 긍정적인 호재로 조금 보실 수 있겠고요. 대신 주가상에 나타나는 추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추세 자체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같이 해보실 때 제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주봉인데요. 위에 보시면 지금 3,700원 부근에 매물대가 조금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3,700원을 돌파할 때 분명히 긍정적인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 자체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손바뀜 현상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이 정도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응축된 에너지가 나왔으면 옆으로 횡보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박스권의 흐름을 나타낼 확률이 조금 높다고 보고 손절을 이탈하는 가격대는 3,300원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고 대신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찾아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겠나. 대신 제 콘텐츠리를 대응하시는 방법은 하단에 3,300원을 기준으로 깨지지 않는 한은 조금 보유를 하시는 전략도 무방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J콘텐트리 손절가 3,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동아약품입니다. 네. 동아약품 매수하신 분은 5,4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50%로 많으신데 그래도 수익권 내 계시죠? 계속 보유해도 될지를 네. 여쭤보셨습니다. 이 종목 역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약주 전반적으로 상당 부분 이번 10월 달에서 11월 달 강세가 좀 강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기술적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판콜 시리즈 유명하죠. 겨울 계절적 특수 상당히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령제약과의 연합적인 신약 개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펀더멘탈의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제약주의 흐름은 개별적인 흐름들보다는 전체 의약이냐 아니면 바이오냐 쪽으로 서로 패권을 지금 잡아가기 위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주들이 충분한 좀 휴식이 한 1개월 정도 더 진행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본다면 예.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조정이 좀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현재의 추세선에서 추가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면 이 부분 현 가격대 6,000원 부분에서 일정 부분 횡보를 점쳐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 추가적으로 한 5,900원대를 5,800원 정도가 되겠네요. 5,800원대를 하회하는 어떤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난다면 상당히 좀 중기적으로도 좀 탄력이 잃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쪽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물량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중장기적으로 이 제약업에 대해서 내년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망은요, 꽤 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비중이 많으신데 손절가 5,800원만 안 깨면 그냥 네. 들고 가도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가 좋으셔서요.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추가 수익을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매일 위협입니다. 예. 2363번님께서 매수해도 될까 문의하시는데요. 예. 그러면 매수 가격대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상당히 애매한 자리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매일 유업의 긍정적인 호재는 중국 시장에 대한 확대죠.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 자체를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는 정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매일 유업에는 긍정적인 호재는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주가 추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싼 가격에 사게 되면 내한테는 안 좋은 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한테 매일 유업이 좋은 주식이 되려면 좀 더 기다리셨다가 3만 원 밑에서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좀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한번 이후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린다면, 네. 일단은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던 부분이 지금 2만 원대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딱 2배수가 안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왔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더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눌림목 공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지점 자체가 확실하게 보이는 지지점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에서 3만 1,000원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고 좀 판단을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2만 5천 원까지는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예. 전략, 그리고 위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이었던 3만 8천 원까지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을 사기 전에 문의하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유업이요. 현재 보시면서 3만 원 밑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유업도 그렇고 오늘 네. CJ, GS건설 다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다 이렇게 쌓아두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LG상사 지금 볼 텐데요. LG상사 문의하신 분 매수가가 45,000원 10%십니다.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예, 좋은 가격에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드리지만 지금 기관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는 LG와 SK, GS 쪽으로 많이 담아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고요. LG 상사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석탄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고요. 석탄, 석유, 이제는 종합 에너지 회사로서의 탈바꿈이 현재 전개 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뭐 5만의 호재들도 다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가격의 상태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증시가 달려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12월 달 연말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의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 대해서 달려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근 석탄의 가격의 상승, 그리고 BDI 지수의 상승, 이런 점들은 전부 다 이 경기 소재와 산업재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LG 상사로의 전방위적 환경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아주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다만 현 지점에서는 이 전고점이 위치한 지점이다 보니까 탄력이 일정 부분 둔화되는 지점은 바로 이제 45,000원권역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공방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45,000원대 공방이 좀 2, 3일 정도 더 진행이 된다면 아마 43,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어떤 조정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정을 딛고요, 충분히 재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신다면 42,000원을 하회할 경우에 손절을 좀 고려해 본다면 괜찮겠고요. 42,000원을 하회하지 않는 흐름이라면, 또 수급적으로 기관이 매도하지 않는 흐름이라면 지속적인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가서 1차 목표치 5만 원 정도는 가볍게 올라가서 5만에서 5만 5천 원 사이
박스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남은 네. 원장님 뉘앙스를 보니까 42,000원을 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LG 상사 봤는데요. 남은 네. 원장님, 내년도 증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저는 내년 증시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이유를 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이 홀수의 어떤 흐름이 있었거든요. 예. 홀수가 좀 좋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홀수의 상승, 짝수의 하락 이런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예. 일단 그건 단순히 확률이잖아요. 네, 현재 확률이고요. 지금 저는 이제 새로운 이제 대통령 그리고 네. 새로운 중국의 어떤 새로운 총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제 개혁 드라이브와 동시에 정책 예. 드라이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이 QE4까지 예측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럽존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의 문제들이 조금씩은 이제는 좀 지나간 이야기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총합적으로 이제 펼쳐진다면 우리나라 지수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네. 거겠지만 남은 원장님 눈빛을 보면 굉장히 매서우세요. 이렇게 촉이 좀 되게 좋으신 것 네, 그러신 같거든요. 것 같아요. 예, 2014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무료 문자 통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예.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점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기 때문에 예. 응원의 문자와 또 이상훈 대표님, 남은호 원장님 앞으로 많은 별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RNL 바이오입니다. 매수가 3,48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네요. 예, 일단 RN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투자 심리 자체가 매수세로 돌아서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좀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를 하신 3,480원은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일단은 우상향 패턴을 조금 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요. 제가 보는 화면은 지금 30분 봉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에 지금 3,560원짜리가 상당히 저항 구간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위에서 아직까지 물량 자체가 저항 구간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윗꼬리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내려왔고요. 하지만 이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준다면 어쩔 수 없이 뚫히게 되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자체가 강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이 강하게 발생했다고 보고요. 여기서 20에서 다시금 돌아서고 우상향 추세로 돌았을 때는 그때는 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이렇게 RNL 바이오까지 봐드렸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3945님 GS건설 네. 매수가 알려달라고 했는데 매수 문의였군요.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CJ부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CJ를 사고 싶은데 오늘 사도 되는지 여쭤보신 분이 계세요. 네. 남은 원장님, 오늘 사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그냥 쉬고 넘어가시죠. 예. 예, CJ 분명히 사도 될 만한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 자회사를 잘 키웠습니다. CJ 올리브영이라든지 CJ 푸드빌 굉장히 성장세가 강하고요. CJ의 어떤 전략이 굉장히 좋은데요. 중국에서의 일정한 부분 자리 매김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중남미 또한 잘 진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본격적인 성장 그리고 수익성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충분한 어떤 기간적 조정을 보인 상태에서의 올해 8월부터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자, 매수를 한다면 오늘보다는요, 다음 주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세적으로는 살아있는 부분과 전 고점이 마주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수의 포인트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 11만 원대 초반, 지금 가격이 11만 8천 원이니까요. 예. 현재 가격 따라가기보다는 한 11만 원 조금 초반, 11만 2천 원, 3천 원 정도 다음 주 정도 기다렸다가 그때 사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격하시기보다는 다음 주나 선물 만기 지나고 나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트상으로 보면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쯤 왔을 때 네. 그때 사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CJ 봐드렸습니다. 네, 예. 이번 종목은 SBM인데요. 매수가 4,350원에 비중 40%. 회사 내용이 많이 궁금하다 하시네요. 이상훈 대표님. 예, 일단 지금 SBN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적인 부분을 한번 먼저 보시는 게 좋겠는데,
주가 자체는 오를 만큼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 대주주의 또 매각 소식도 있었고요. 일단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적인 가치 자체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매도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차트보다는 일단은 펀더멘털 가치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지금은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안정적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게 가장 현명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SBM 지금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하시네요. 예. 자, 이번에 기다리셨죠? 네. GS건설 봐드릴게요. 3945님, GS건설을 매수하고 싶은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매수해도 될까요?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매수가를 네. 좀 정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증시의 주가의 가장 네. 큰 호재는요,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이 상당히 좀 3,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급락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급락을 하더라도 과도하게 급락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가 있는데요. 기술적 반등이 바로 나타나기보다는 바닥권을 다진 이후에 점진적인 반등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12월 플랜트, 중동 플랜트뿐만 아니라 내년 건설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 기대감 충분히 지금 상존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에 의해서 급락했던 부분이라면 지금부터의 실적 개선이 일어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수로 접근을 해도 큰 우려감이 없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가격에서 일단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간으로 본다면 한 이번 달 말까지 정도가 되겠네요.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계속 바닥을 다져가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고요. 내년부터 좀 좋은 상승이 일어나지 않겠나. 가격으로 본다면 지금 53,200원대 하는데요. 충분히 뭐 올해 연말까지요. 5만 원 근처에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는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 기회에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GS건설은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네. 5만 원대까지요. 예. 저는 슈프리마 소개해 드릴게요. 매수가 19,050원의 비중이 10%인데 단기, 중기 전략을 물어보십니다. 예,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네. 하시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시더라도 조금 들고 계시는 전략도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중간하죠. 일단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부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오버히팅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주가 자체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트적으로 주봉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을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상단에서의 매도 물량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전에 아까 어떤 종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똑같은 캔들의 모양이 있었죠. 그 캔들 모양을 기억을 하시면서 슈프리마를 보신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 물량 자체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형상이거든요. 아직까지 위의 구간 19,000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2만원대를 돌파를 하려면 당연히 매집하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시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보유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군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슈프리마 중장기적으로는 보유 관점이 유효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 대한항공 볼 텐데요. 네. 한때 주가가 8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네. 대한항공이 현재는요, 4만 원 선 초반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지인들을 만나서 대한항공 주가가 좀 너무 빠지지 않았냐. 유가도 안정이 됐고 환율도 지금 좀 낮은 상태인데 호재가 많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근데 사실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동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물, 예. 비행기니까요.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은요. 대한항공은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죠. 예. 환율의 하락과 그리고 유가의 적정 수준 그리고 화물 운송량의 급격한 증가 등 좋은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남은 원장님 제가 매수가 얘기 안 했지요. 네네. 예, 대한항공을요. 네. 44,10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 하네요. 아, 예. 44,100원이면은요. 현 가격입니다.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은요, 기간을 두고 좀 보유를 하자는 말씀에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좋은 조건은 다 가졌는데 왜 지금 현재 주가가 못 가고 있느냐? 예. 4, 4분기 실적이 3, 4분기 비해서 기대치가 좀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국제 여객의 수요가 급격히 많이 좀 감소되었다는 점이 제일 먼저 기관 쪽에서 이제 내고 있는 리포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동시에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분산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지만 이 부분에서 현재 장기적인 흐름이죠. 추세를 지금 아직까지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 가격대라면 이렇게 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분명히 44,000원이라는 가격은 바닥이면 틀림없다. 가격적으로는 바닥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역시 올해를 넘기고 나서 내년 정도가 좀 더 바라볼 게 많지 않나. 윈도우 드레싱 효과 지금 12월 달에 많이 종목별로 나타날 건데요. 예. 이거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요. 올 초 주가보다 올 연말 현재의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올 초 주가와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중장기적 보유 관점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조건이 다 좋은데 주가가 왜 안 가냐. 바닥임은 맞는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올라가겠다. 대한항공 사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어제 오늘 3%, 5% 급락이 나온 빙그레인데요. 예. 매수가 12만 3천 원의 비중이 10%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신데 추가 매수, 목표가, 손절가 다 궁금하다 하시네요. 네, 그래서 겨울은 좀 비수기 참- 아닌가요? 네, 일단 주식이 타이밍이 중요한 게 예. 이런 것 네. 때문에 중요하죠. 빙그레가 물론 좋은 주식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소비 모멘텀 좋습니다. 너무 좋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가격대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상으로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뿜어져 나왔죠. 그만큼 큰 거래량이 뿜어져 나왔다는 게 어느 정도 손바뀜 자체가 일어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정 구간은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만약에 이거를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그때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는 제가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가격대는 너무 위험한 가격대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에 9만 5천 원에서 9만 원 사이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대신 매수를 하시려면 10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빙그레 추가 매수 구간은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손절가는 9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문자 많이 들어왔는데 실시간 종목 상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 종목 AS 해야겠죠?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남은우 원장님께서 봐주셨던 종목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시청자 전화 연결로 만나봤던 종목 LG 디스플레이였는데요. 매수가가 35,250원 40%셨고요. 전문가님 의견은 일단은 사는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주가가 한 주 만에 다 올라왔어요. 매수가는 회복이 됐고 앞으로의 대응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TV를 보고 계실 겁니다. 네. 남은 원장님. 예, 이제 매수가 왔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볼까요? LG 디스플레이요? 예. 좀 시간은 계속해서 좀 걸릴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일단 일정 부분 상승한 부분과 어느 정도 소화해 관한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은 현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화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말씀해드렸지만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니까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는 현재는 일정 부분 박스권, 그렇지만 중기적, 장기적인 추세는 계속 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목표가 다시 한 번만 설정해 주시죠. LG 디스플레이 목표가는요, 지금부터 충분히 좀 중기와 장기로 나눠서 말씀해 드리면은요, 예. 일단 현재 가격에서의 추세적인 흐름들은요, 1차적인 고점이 마주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한 4만 원 정도가 가장 먼저 맞닥뜨려지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1, 4분기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내년 실질적으로 이 IT 경기와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아마 신고가에도 도전할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1차는 4만 원, 그리고 신고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LG 디스플레이는요, 2013년도에도 계속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호 전문가의 지난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테라리 소스였죠. 매수가 1,700원의 비중이 100%. 이상호 대표님 의견은 30일 종가 기준 1,410원 유지한다면 월요일에 절반 매도하고 1,410원 이탈 시에는 1,23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아마 이분께서 절반 매도하셨다고 하시면 이상호 대표님 절반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예, 이분도 전화 연결은 안 됐어요. 네. 예. 네, 지금은 추세적으로는 위에서 물량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더라도 이 자리가 그때 금요일이었습니다. 맞죠? 12월 3일인데 계속적으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반등을 분명히 줬습니다.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지금은 위에서 올라오는 11선의 영향을 저항을 지금 너무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차트죠. 그만큼 지금 물량 자체를 마지막으로 어제 정리를 좀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하방이 더욱더 보이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예. 위에서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밑에 내려오더라도 큰 반등을 주기에는 사실상 지금 좀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저번 주 방송을 보시고 절반을 정리하셨으면 가장 좋겠는데 정리를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조금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라리 소스 나머지 물량 50%도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 상담 받으시고 고맙다고 네. 별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별표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 개만 보내야 되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별표 아니고 샵 모양 보내주셔도 저희가 감사히 별표로 바꿔서 이렇게 좀 쌓아두도록 할 테니까요. 네. 많이 참여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샘플러스의 나문호 원장,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과 애플 간 미국 내 특허 소송 최종 심리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시작됐습니다.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 변호인들은 특허의 유효성과 배상금 산정 기준 등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양측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상금 산정 오류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기기들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 여부 등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격론을 벌였습니다. 루시고 담당 판사는 이날 심리를 시작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관련해 사안이 많고 복잡한 점을 감안해 사안별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며 이달 중에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5가 SK텔레콤과 KT를 통해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국내 출시는 아이폰 5가 공개된 지 넉 달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SK텔레콤과 KT는 아이폰 5 가입자를 위한 행사를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오전 KT 광화문 사옥 1층 올레스퀘어 앞에는 아이폰 5를 가장 먼저 개통하기 위해 전날 오후 2시부터 몰려든 아이폰 5 예약 가입자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승용차 판매 호조와 계절용 의류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11월 소매 판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에서 물가 고용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공업 생산 수출이 개선됐으나 소비 투자 등이 다소 부진하다고 경제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10월 소매 판매는 비내구재 판매 감소로 전월 대비 0.8% 줄고 설비 투자는 운송장비, 기계류 등이 부진하면서 10월에 전월 대비로 2.9% 감소했습니다. 소비 부문은 11월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산 승용차의 내수 판매가 신차 효과와 개별 소비세 인하 등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비해 13%로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백화점 매출은 이른 추이로 겨울옷 판매가 늘면서 11월에 전년 동월 대비 10% 급증했습니다.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은 14% 늘어나 10월보다 증가율이 확대됐습니다. 기재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심리 회복이 다소 지연되고는 있으나 물가, 고용 등 소비 여건이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소매 판매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투자 심리 위축으로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독일의 10월 산업 주문이 지난달보다 3.9% 증가했다고 독일 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10월 산업 주문이 강하게 반등한 이유는 해외 수요 증가율이 6.7%로 크게 늘었으며 이 중 유로존 역내 주문도 3.5%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경제는 침체는 피하겠지만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1분기 0.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독일의 2분기 0.3%, 3분기는 0.2%로 성장률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1.6%에서 1.0%로 지난 10월 낮춘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무료 문자와 전화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별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상훈 대표님과 남은우 원장님 앞으로 별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예. 특히 9104번님께서 남은우 원장님 12월 별점만 꼭 하시라고 화이팅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꼭 별점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공동 1위 돼도 굉장히 기분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코스피가 1960선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여전히 4조 원대 머물러 있는데요. 연말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겠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강보권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기염을 토합니다. 사상 최고가 다시 경신하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애플과의 특허 침해 소송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지요. 배상액이 다소 줄 수도 있겠다. 긍정적으로 네.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계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삼성전자 현재 148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강한 데 비해서 자동차 업종이 좀 많이 밀려요. 네. 현대, 기아차 모두 1%대 강한 조정인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3% 하락입니다. 종목별로 대응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빠져도 오히려 매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8포인트 상승한 1958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정도 올라온 490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 퀵 서비스. 서비스.